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부부관계를 통해 남편의 바람 알아차리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피울 때 아내와의 부부관계는 어떻게 할까요? 상담을 할 때 먼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반드시 남편과의 부부관계 횟수를 저는 여쭤봅니다. 바람의 기간을 가늠하기도 하고 남편의 성향 및 외도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 횟수를 살펴보면 각자의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외도시 부부관계, 즉 섹스 패턴을 분류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스리스. 저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자는 섹스리스가 있지만 남자는 섹스리스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와이프가 있어도 자유행위를 하는 남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섹스는 사정을 해서 배출을 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즉 생리적인 욕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외로 섹스리스 기간이 5년에서 10년 혹은 20년까지 장기적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긴 세월을 혼자 자유행위만 하면서 욕구를 충족했으리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죠? 대부분은 섹스리스 기간이 2년에서 3년 이내이고 이전에는 왕성한 성관계를 맺었으나 갑자기 남편이 피곤하다라고 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욕구가 없어졌어 라고 둘러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아내분들이 남편의 지나친 성욕에 지쳐서 성관계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매달리던 남편들이 어느 순간 아내 근처에도 오지 않고 아내가 심지어 시도를 하려고 해도 내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섹스리스 기간이 외도 기간과 거의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분이 특별히 거부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피곤하다라고 둘러대거나 섹스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외도 상황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40대 후반이 되면 남자들의 성기능이 급속히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성기능이 떨어지는 것이지 성욕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70대에도 상담하다 보면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매번 말씀드리는 것, 마누라성 발기부전. 40대 후반이면 남자들 대부분이 비아그라, 팔팔정, 필름 등을 이용해서 상간녀와의 관계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한테는 절대로 약을 먹어가면서 서비스를 잘해주거나 충성하지 않죠. 왜냐? 내 마누라니까요. 설렘이 없겠죠. 그나마 외도 기간 중에 아내와 섹스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정서의 남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혼 초부터 아예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 분명히 있었거든요. 분명 그 남편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여자 문제뿐만 아니라 산재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실체를 파악을 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섹스 중독. 바람난 남편들 중에는 섹스 중독, 즉 성중독인 경우가 유독 많았습니다. 연애 시절 혹은 신혼 시절부터 줄기차게 끊임없이 거의 매일 섹스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술을 마셔도, 기분이 좋아도, 즉 이유가 없습니다. 매일 화장실을 가야 되는 것처럼 섹스를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유형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사춘기 시절 부모님이 맞벌이 혹은 부재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성적으로 급성장을 하는 사춘기 시절에 자유행위를 하거나 야동 등을 통해서 성에 관한 인식이 잘못 정립된 경우가 많았고 부모님 중 어느 일방의 외도, 폭력 등 문제 등으로 인해서 결핍감이 많은 경우였습니다. 섹스 중독인 남편들은 바람을 피우더라도 아내와의 성관계도 지속적으로 합니다. 다만 횟수는 주 2회에서 3회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아내분들은 이제 내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 횟수도 줄고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별다르게 외도를 의심하지 않으십니다. 섹스 중독인 경우에는 나이가 70대가 되어도 60대가 되어도 섹스를 거의 매일 해야 합니다. 거의 매일 섹스를 하던 남편이 갑자기 섹스 횟수가 줄어든다면 외도 상황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섹스 중독인 남편을 둔 아내들 대부분이 남들도 다들 이렇게 섹스를 매일 하고 사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뒤에 주변에 물어보고 우리 남편이 일반적인 게 아니었구나. 섹스 중독이었구나라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섹스 중독인 경우에는 외도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도 반드시 별도로 섹스, 즉 성중독에 대한 치료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변태 성향. 섹스 중독이면서 변태 성향까지도 함께 있는 남편들이 많았습니다. 아내와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섹스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야동이나 포르노에서 볼 법한 체위, 그런 야한 섹스를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정도 수준을 맞춰줄 수 있는 경우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거나 소위 룸사롱 등에서 일하는 업소녀들입니다.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걸 뭐든지 시키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걸 다 시킵니다. 궁뎅이 때리기, 항문 삽입,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성기를 빨게 하는 등등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겁니다. 누워서 서비스를 실컷 받고 본인이 꼴리면 상간녀에게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육체적으로 엮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만남을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섹스 공업이 맞았다면. 업소녀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오피스텔에 기거하고 있기 때문에, 즉 혼자 기거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라도 펑펑 써제끼게 용돈을 주고, 그러면 그 여자들은 봉잡았다는 식으로 오피스텔로 불러들여서 지속적으로 만남과 섹스를 합니다. 몸정도 들기 시작하고 둘이 섹스 공합이 환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여자를 놓치면 두 번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에 더 집착하게 되고, 상간녀와 자기 위해서 명품도 사주고 용돈도 줄기차게 보냅니다. 병신들이 그렇게 그 여자가 용돈벌이로 이용하는 남자, 즉 빙구 중에 한 명, one of them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 관계가 영원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남편들은 대부분이 사업을 하거나 자영, 즉 시간과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 남편 같은 경우도 업소녀와 놀아놨잖아요. 네 번째, 일반적인 경우. 바람은 몰래 피우기 때문에 상간녀에게 완전히 빠져든 게 아니고 양다리로 재미를 보고 있다면 상간녀와 만나는 횟수도 한 달에 한두 번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의 성관계 횟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더 눈치채기가 쉽지 않고 평생 바람을 재미로 피우는 경우에는 아내에게 대부분이 자상하고 가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내분들이 성관계 횟수를 통해서 눈치채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평소에 아내와 관계 시 안 하던 섹스 체위나 행동 등을 남편들이 한다라면은 이것을 통해서 남편의 외도를 할 수 있다라는 상황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남편의 부부 관계 패턴을 보고 배우자의 외도 상황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셔서 카페 꼭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함께 카페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